네,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김수현 앵커는 군대 다녀오셨죠? 그럼요. 네, 잘 갔다 왔죠. 군사 무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군사 무기에 대해서 조금은 여성분들보다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남성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매주 이 시간에는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도 참 좋아할 만한 군사 무기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저는 이 코너가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군사 무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소개할 것은 네.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참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예.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무기체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스텔스 뭐 뉴스에서도 많이도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뉴스에도 이미 스텔스라는 단어를 많이 저도 접해 봤는데요. 단어의 뜻 정확하게 먼저 알고 갈게요. 네. 예, 스텔스라는 것은 원래 영어 스틸, 그러니까 훔치다라는 영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은밀함,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을 스텔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어떤 적을 보거나 할 때는 눈으로 보거나 혹은 귀로 듣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항공기라든가 잠수함 이런 것들, 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맨눈이나 맨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레이더나 혹은 이제 광학 장비 같은 그런 센서에 의존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요. 네. 이런 센서를 회피하는 기술을 저희가 스텔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스텔스 기술이 언제부터 전쟁에 사용됐는지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언제부터 사용된 거죠? 사실 이제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인류가 네.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보병이 막 이렇게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위장막을 쓰고 막 이렇게 그렇죠. 숨는 거 사실 이것도 일종의 스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술적으로 스텔스가 적용이 된 것은 그 레이더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항공기에서 스텔스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은 그 이제 냉전 시절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자, 이 스텔스 기를 두고 걸프전에서 활약했던 F-117 전투기가 최초다. 네, 아니면은 뭐 F-22가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정말 진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전투기라는 말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공중전, 그러니까 다른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막 공중전 기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군에서 1981년도에 F-117 전투기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걸프전에서 활약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전투기지 실제로 전투기가 아니라 공격만 가능한 공격기였고 2005년이 되어서야 새롭게 그 F-22 랩터라는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도 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2005년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이 논란이 많이 됐었던 F-35는 도대체 어떤 전투기인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F-35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F-35 전투기는 보시다시피 매우 아주 단순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레이더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원래 레이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냐면은 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예를 들어서 그 1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다. 그럼 이 면적이 직각으로 만약에 이 레이더 팔을 받게 되면은 1,000평방미터 크기로 탐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8도 정도만 숙여도 이것이 다시 1평방미터로 줄어들고 이 각도를 만약에 수평에서 12도 정도 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만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보입니다. 아.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이 F-35 전투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곡선이 유려하게 돼 있어서 이것들이 전부 이제 이 레이더 파로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능을 가진 것이 스텔스인데 단순히 이 5세대 전투기라는 건 스텔스 성능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이렇게 탐지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온 비행기 전체에 센서를 탐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어떤 그 적 전투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심지어는 지상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것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이 F-35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어떤 나라들이 또 이 개발에 뛰어들었나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스텔스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일 텐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미국의 F-15, F-16에 대항하는
뭐 수호이 27, 미그 29 같은 전투기를 만들어낸 나라고요. 사실 냉전이 끝나면서 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좀 한동안은 굉장히 헤맸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는 수호이 파크파라는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이미 2010년부터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2018년 경에는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중국은 2011년도에 젠 20이라는 아주 스텔스기를 공개를 해서 주변국을 매우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또 젠 30이라는 또 새로운 스텔스기를 또 다시 한번 선보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일본은 신신이라는 스텔스기를 방위청 기술연구본부에서 개발을 해서 내년에 시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개발하는 것과 또 다르게 F-35를 도입을 해서 네. 이제 38대는 자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4대는 미국에서 직수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뭐 많은 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흔히 이 스텔스기, 뭐 다른 전투기는 격출시킬 수 없는 그런 전투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1999년에 격추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스텔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만큼 발전되어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통 참지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 말이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오면은 레이더에 보입니다. 아주 작게라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떤 이런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을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레이더파를 옆으로 이제 산란을 시키기 때문에 그 해당 레이더에서 못 잡으면은 그 다른 레이더에서도 그 전파를 잡게 되면은 예. 여기 있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레이더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더망끼리 서로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이 레이더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VHF 레이더라는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지상에만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렇군요. 한 10에서 20년 정도 동안은 저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도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이 전투기의 개발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이제 5세대 전투기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5세대 전투기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스텔스 기능과 네. 그다음에 우수한 전자 능력을 통한 감시 정찰 기능 이 두 가지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예. 스텔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고 네. 또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해서 방사포라든가 미사일들을 tam지를 하고 격파를 해야 되는 이 정보, 그러니까 감시 정찰 기능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능을 고루 갖춘 기종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영공 방해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전투기를 선정한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 정말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그러게요. 놀라울 정도로. 네, 네. 전투기 사실 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